조용하던 강남의 한 사무실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소리 질러가지고 나는 여기 싸움 난 줄 알고 문 잡고 있었고요. 무서웠어요. 잠시 후 한 남성이 급히 건물을 빠져나가는데요. 곧이어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성이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비명이 들렸던 사무실엔 핏자국이 가득했는데요. 들것에 실려 나온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안에 피는 많이 고여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고여 있었어요. 머리가 이렇게 부풀어 있었어요. 제가 그 봉합을 할 때 많이 피가 차서 선지처럼 굳어갖고 일부 그 혈종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술을 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입원 중인 피해자를 어렵게 만나봤습니다. 한 4-5대 정도 맞은 것 같고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계속 내리친 거예요. 계속 내리치더라고요. 계속. 뭘로? 둔기인데 이제 망치. 쇠망치요? 예. 여기기 누군가 휘두른 망치에 맞았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50바늘이나 꿰매야 했는데요. 이렇게 20cm 정도 찢어졌더라고요. 망치 같은 둔기로 맞으니까 상처 터진 거예요. 이렇게 딱 터지니까 모양이 이제 별 모양식. 이렇게 정통으로 맞으면 두개골 함물, 골절, 그다음에 뇌출혈. 그걸로 인한 사망이 생겼었죠. 죽을 수 있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답니다. 피해자는 출판사 대표이자 번역가인 40대 유민우 씨. 그의 사무실에 강도가 침입했던 걸까요? 없어진 물건은 없으니까요. 애당초 뭘 훔치거나 그걸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메모로 봤을 때는 30대 초반. 아는 동생 소개로 번역을 한다 그래서 찾아왔다. 회사가 아닌데 또 지인 소개로 왔다고 하니까는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출판사로 찾아와 지인의 소개로 왔다며 번역을 부탁했답니다. 왕좌의 게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영어니까 영어를 못 읽으니까 답답해서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번역을 좀 해달라고. 하지만 그가 의뢰한 작품은 이미 번역본이 출간돼 있어서 그냥 돌려보냈답니다. 그런데 한 5분쯤 뒤에 그 책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찾아주려고 했는데 그때 내리친 거예요. 근데 얘가 나를 죽이는구나. 죽이려고 왔구나. 그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걔를 몰라요, 제가. 전혀 모르는 전혀 몰라요. 아직까지도 동기를 모르니까요.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일은 번역가 피습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 회수했어요. 소리 듣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도망다니면서 망신 받아가고 동네 철물점 돌아다니다가 이제 구입한 걸로 판단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물점에선 남자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9월 13일에 망치 사가지고. 예. 기억하세요? 여기 저녁에 많거든 지금? 거기 필요해서 사러 온 줄 알았지. 이미지는 좋았어요. 그 망치가 이 망치예요. 대가리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 여기는 이렇게 이게 벽돌 잘리는 이 망치거든. 남자가 구입한 건 공사장에서 쓰는 벽돌 절단용 망치였습니다. 그런데 근데 요걸 막 잘라갔어요 그 친구가. 톱으로 망치 손잡이를 짧게 잘랐답니다. 공사장 인부들이 망치를 편하게 사용하려고 간혹 이렇게 만든다는데요. 사건 일주일 만에 드디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답니다. 피해자 사무실은 왜 가셨나요? 계획적으로 하신 건가요? 그는 누구이며 왜 민우 씨를 공격했던 걸까요? 10년 전에 가출을 해가지고 혼자 생활하고 있었어요. 일용직 노동자예요. 생활고에 지친 삶에 지친 노동자. 자살을 계속 자살을 기도하는 자살 기도자예요. 실제로 자살을 실행한 적은 없는데 그렇다면 그 대상이 왜 하필 민우 씨였을까요? 윤 씨가 일했다는 구미의 한 인력사무소를 수소문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안 나오고 한달 되니까 그렇게 만나고 지금 사무실 안 나와요. 그남 해코지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냥 느낌이 그래. 사람은 참 좋아요. 사람은 뭐 경험만 일을 안 하고.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CCTV를 봤을 때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범행 후에 도주하는
Y씨는 단독으로 도망을 가는데 범행 이전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Y씨한테 계속 일행이 있었던 거예요. 사건 당일 망치를 살아가는 피해자 윤 씨를 뒤따르는 한 남자가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철물점에서 나오는 윤 씨를 기다렸다가 동행하는 20대로 보이는 남자. 혹시 민우 씨의 여자친구를 따라다니던 그 남자가 아닐까요? 사진도 봤어요. 제가 나이도 알고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근데 뭐 전혀 그냥 아니에요. 현재 피의자 윤 씨와 함께 있던 그 남자도 붙잡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답니다. 안 씨는 무직자예요. 지금 딱 늦죠? 대답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윤 씨의 일행인 안 씨는 입을 다물고 있답니다. 피해자인 민우 씨는 윤 씨부터 직접 만나 확인해 보고 싶다며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도도 아니고 도대체 왜 자신을 살해하려 했는지 묻고 싶다는데요. 윤 씨와의 면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참 뒤 면회를 끝내고 나온 민우 씨의 표정은 착잡해 보였는데요. 피의자 윤 씨가 예상치 못한 얘기를 털어놨답니다. 자기가 죽고 싶은데 고통 없이 죽는 약을 구하고 싶은데 그거를 어린 놈이 자기 부탁을 들어주면 그걸 주겠다고. 피의자 윤 씨는 고통 없이 죽는 약을 구하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답니다. 사주한 사람이 윤 씨와 함께 있던 일행 20대 안 씨라는데요. 그러니까 안 씨가 모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자살했다고 죽고 싶다는 카카오톡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개설을 했는데 죽고 지난 후에 내가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고통 없이 죽는 약을 줄 테니 대신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약이 필요했던 윤 씨는 20대 안 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그 자리에서 안 씨가 번역가 유민우 씨를 둔기로 내리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길로 함께 망치를 구입했다는데요. 그렇게 모든 계획은 안 씨에게서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얘를 이용한 거예요. 지금 이용했으니 제가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제가 뭐 그럼도 한번 이거 해보라고 시킨 거고 얘는 약도 없었어 사실. 고통 없이 죽는 약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20대 안 씨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윤 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걸까요? 민우 씨에게 원한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런데 9월 1일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사무실에 왔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온 사람이 2명밖에 없는데 망치로 공격을 당하기 열흘 전쯤 먼저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답니다. 바로 20대 안 씨였는데요. 여자친구의 숙제를 도와주려 한다며 2장 분량의 글을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전화 연락처를 받고 이름, 이메일 주소도 받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 친구가 한 몇 분 뒤에 또 와서 잘 부탁드린다고 타르트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그것도 마실 것도 또 사갖고 오고. 다음 날 번역을 끝내고 안 씨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였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냈더니 안 씨에게서 답장이 왔답니다. 신상이 노출되는 게 싫어 전화번호를 허위로 적었다고 했다는데요.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민우 씨는 메일로 번역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안 씨는 감사하다는 단메일을 보내왔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다는데요. 그 친구가 또 찾아온 거예요. 사무실에.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8만 원이. 안 씨가 번역료를 깎아달라며 다시 찾아왔고 민우 씨는 원하는 대로 절반만 받았답니다.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다는데요. 안 씨와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왜 자신을 해치려 한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민우 씨. 그런데 왜 전화번호가 다르냐? 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냈는데 야, 내가 이 번역료 떼먹고 도망갈 사람 보이나? 라고 이제 뭐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안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답니다. 민우 씨가 왜 전화번호가 다르냐고 물었던 게 기분 나빠 혼을 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고 처음에는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단지 기절만 시키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머리를 3, 4회 정도 이 망치를 이용해서 뾰족한 곳을 때렸다 그랬을 때 당연히
사망의 가능성도 있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저항했길래 만들면 이제 머리뼈가 함몰돼 갖고 뇌 실질에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살인의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죠. 경찰은 안 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영문으로 된 그 글을 소장하고 싶었다. 소장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감동적이길래 소장하고 싶었냐?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A 씨는. 그래서 맡긴 글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죠. 번역을 의뢰한 글도 기억하지 못하는 안 씨. 사무실을 여러 번 찾아왔던 이유가 민우 씨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답니다. 피해자가 수원으로 얘가 통화를 해보니까 수원에 간 적이 있는 거야. 이제 이 범행을 계약한 시간이 이전이니까 4월 달이니까. 안 씨가 5개월 전 민우 씨의 집 근처에 왔었던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알지 않고는 피해자의 사무실이라든가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어떻게 검색을 했느냐. 인터넷 검색으로 피해자를 찾았다고 계속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안 씨의 진술은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안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가족과 만남을 시도해봤습니다. 가족에게선 아무 얘기도 들을 수 없었는데요. 이웃들은 안 씨를 알고 있을까요? 시끄럽지 않아서 좋다니까. 사람 사는 거 아무 소리 없어. 그냥 게임만 그랬어요. 막 이런 거 같아요. 안 씨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계속 찾아 헤매는 사람이고, 자살 기도자들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뭔가 즐기는 듯한 그런 문구들이 꽤 나왔어요.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같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했다는 안 씨. 그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심지어 범행을 사주하기도 했습니다. 안 씨가 노린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게임을 하게 되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전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전쟁이 진다 하더라도 자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현실 사회를 하나의 게임과 동일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자살자를 이용을 했다.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조종을 해서 어떠한 범행을 시도한 그런 최초의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피해자 민우 씨는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답니다. 마지막으로 20대 안 씨에게 면회를 신청해 보겠다는데요.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입을 다물고 면회도 거부했어요. 어떻게 저를 알고 찾아왔는지도 궁금하고요. 왜 나냐? 왜 나인가? 자신이 죽기 위해 남을 죽이려 했다는 윤 씨. 아직도 범행의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은 안 씨. 목적이 무엇이었든 분명한 건 그들은 위험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